장사의 신, 107만 구독자를 지닌 대형 크리에이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찾아가 컨설팅해주고 식당이 더 잘 되게끔 도움을 주는 채널인데요. 저 역시도 장사의 신 유튜브를 보며 컨설팅 받은 이후의 식당이 늘 궁금했는데 마침 장사의 신 유튜브에 초밥집이 나왔고 컨설팅 이후에 더 핫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바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실 장사의 신 유튜브에서 이곳을 소개할 때 맛 자체는 평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만의 매력을 만들기 위해 가성비적인 측면에 힘을 더 쏟으라는 피드백을 남겼었는데 컨설팅 이후 가성비 좋은 초밥을 제공하는지 확인해보고 이 초밥집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보다 섬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의 신 유튜브에 나온 후 핫해진 초밥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대전 유성구 본명동에 위치한 동락스시입니다. 동락스시는 약 한 달 전 장사의 신 유튜브에 나온 식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엄청난 웨이팅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원활한 촬영을 위해 평일 점심 피크 시간에 피해서 방문했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깔끔하며 정갈했고요. 1인 손님이 방문해서 식사할 카운터석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크게 일반 초밥과 이불초밥 그리고 면 요리가 있었어요. 일반 초밥은 캐주얼 초밥집에서 흔히 즐기는 판초밥이고 이불초밥은 초밥의 재료를 푸짐하게 얹은 특 개념의 초밥,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초밥 중에서 제일 비싼 메뉴인 스페셜 초밥과 이불 초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프리미엄 계단 초밥, 그리고 선선해지는 날에 맞춰 뜨끈한 국물을 즐길 수 있는 송이 우동까지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절임 채소와 장국, 샐러드가 쟁반에 담겨 나왔고요. 잠시 후 주문한 초밥과 우동이 제공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 판초밥인 스페셜 초밥부터 살펴봤는데요. 가격은 22,500원으로 일반 초밥집에서 어느 정도 좋은 구성을 제공하는 가격대였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면 냉동 기성품 재료를 줄이고 생선의 비중을 높이며 가격적으로 값이 나가는 재료가 얹어진 초밥을 한두 개 넣어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 역시 생선의 초밥 비중이 높았으며 기성품 재료도 있었지만 그 재료들을 꾸며주어 조금 더 값어치 있게 만들었고 여기에 찐 전복이 추가됨으로써 가격에 맞는 구색은 갖췄지만 딱 10피스만 있어서 뭔가 양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초밥에 얹은 재료가 꽤 푸짐하고 초밥 자체의 크기도 은근히 있는 편이라 2만원 초반대라는 값어치는 어느 정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프리미엄 계단 초밥도 살펴봤는데요. 프리미엄 계단 초밥의 구성 역시 앞서 확인했던 스페셜 초밥과 비슷했어요. 광어, 연어, 묵은지 광어, 눈다랑어, 전복, 치즈 새우, 소고기가 있었으며 민물장어는 아래의 덮밥 형식으로 제공되었죠. 가격은 52,500원으로 2명에서 먹기 좋은 양이라 이를 계산하면 인당 26,250원, 이 정도면 캐주얼 초밥집에서 비싼 구성에 속하는 가격입니다. 다른 초밥집이라면 이 가격에 더 비싼 재료인 참다랑어 중뱃살이라든지 자연산 제철 횟감 또는 사용하는 횟감에 뱃살 부위를 넣어주는 편인데 이곳은 구성적으로 변화를 주기보단 기존의 재료를 더 푸짐하고 알차게 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광어초밥을 보시면 앞서 판초밥에서 본 광어초밥에 비해 회가 크고 두툼했고요. 연어의 경우 회를 두 겹으로 쌓아서 회를 더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장어덮밥 역시 장어초밥에서 한 조각 한 조각 즐기던 걸 아예 덮밥으로 푸짐하게 얹어주었습니다. 초밥이라는 음식을 보면 가볍게 즐기시는 분도 있고 보다 깊게는 계절감, 숙성 정도를 이해하며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에겐 회가 두툼한 초밥이 가장 확실하게 만족시킬 방법이기에 이런 메뉴 구성도 꽤 매력적이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더 큰데 그 크기가 영상에 잘 담기질 않는 것 같아 가성비에서 중요한 역할인 크기와 양이 실감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불초밥이라고 하는 계단초밥을 직접 먹으며 그 크기를 보여드리고 이곳 초밥의 맛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섬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광어초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첫입 먹는 순간 저에게 인상을 남긴 건 간장이었어요. 간장이 아주 무겁고 진하진 않았지만 적당히 가벼우며 달큰하고 무엇보다 가다랑어포의 내음이 꽤 짙게 있어 흰살 생선 초밥과 특히 잘 어울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장에 찍은 광어초밥 역시 간장이 주는 단맛과 감칠맛이 담백함을 꾸며주고 광어 본연의 단맛도 부각시켜 그 맛은 좋았죠.
그리고 식감의 경우 회가 두툼했는데 질기거나 하지 않았으며 적당히 부드러우며 탱글함이 살 속에 박혀있어 호불호가 적은 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찰기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식감의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았고요. 간은 짠맛, 신맛, 단맛 중에서 신맛이 가장 도드라지는 편이라 조금 새콤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맛은 동네에서 깔끔하게 하는 캐주얼 초밥 맛으로 특별함은 없었지만 감칠맛 좋고 가다랑어포 내음이 짙게 있는 간장이 좋았고 입안 가득 광어가 차는 포만감이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어초밥은 맛있게 숙성된 연어를 2겹이나 쌓아 이 역시 입에 넣었을 때 연어회가 목구멍 직전까지 차는 느낌이라 광어에 이어 포만감이 상당했습니다. 전복초밥은 나름 크기가 있는 전복을 사용해서 앞서 먹은 광어나 연어만큼은 아니지만 알찬 전복초밥을 즐길 수 있어 좋았고 찐 전복의 맛도 흠잡을 것 없이 깔끔하고 담백했으며 적당히 쫄깃했습니다. 그리고 새우에 치즈를 얹은 건 개인적으로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치즈는 역시 맛있었고 새우도 이런 치즈와 잘 어울려서 초밥스러운 초밥은 아니었지만 생선의 초밥이 주는 잔잔함만 즐기다가 한 번씩 위트로 먹기엔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치즈가 짭조름하고 기름져서 기름이 적은 새우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눈다랑어 초밥은 아까 먹은 생선의 초밥에 비해선 회의 비중이 살짝 아쉬웠는데 나중에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눈다랑어 속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통 눈다랑어를 구매해 모든 부위를 사용해서 어떤 경우엔 뱃살 부위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날은 속살이었지만 눈다랑어 뱃살이 나왔거나 속살이 조금 더 두툼했다면 가성비적으로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소고기 초밥은 그냥 소고기 초밥 맛으로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망의 장어덮밥을 먹을 차례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계단초밥의 가성비는 앞서 먹은 두 종류의 회초밥과 이 장어덮밥이 책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초밥으로 나오면 조금 두툼한 장어 한 점 먹는 게 전부인데 이를 덮밥으로 줌으로써 장어를 보다 양껏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있다고 느꼈죠. 맛은 일반적인 양념 민물장어 구이 맛으로 역시 맛에서 특별함을 찾진 못했지만 식감이 조금 더 쫄깃하다는 게 다른 곳의 장어와 나름 차별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초밥집에서 장어를 푸짐하게 못 즐겼고 회가 입안 가득 차는 초밥을 즐기고 싶었다면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이 메뉴를 즐기시면 가격 대비 큰 만족을 얻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계단초밥에서 회가 두툼한 걸 주로 어필했지만 계단초밥 말고 일반 판초밥에 얻는 재료도 실했습니다. 계단초밥에 없던 초밥을 보여드리자면 광어 지느러미 초밥이 있는데 이 역시 꽤나 두툼했으며 장어초밥도 아래에 두툼한 계란을 넣어 묵직한 비주얼을 자랑했다는 점에서 열피스더라도 나름 알차다고 느끼게 해주었죠. 이곳의 초밥을 시켜본 결과 사장님이 회를 알차게 내어주는 걸 선호하는 걸로 보였고 캐주얼 초밥으로서 이런 스타일의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기에 혹시 이런 스타일이 취향에 맞고 근처에 방문 또는 근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초밥이 땡길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아까 주문했던 송이 우동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송이 우동은 면의 간이 약간 있는 편이었지만 국물은 간이 세지 않았고 담백하며 은은한 감칠맛도 있어 기성품 우동에 비해 국물 맛은 확실히 좋았어요. 그런데 우동 이름이 송이 우동이잖아요. 송이버섯은 비싼데 실제로 송이가 들어가나 싶어 여쭤봤더니 냉동 송이버섯을 가져와 육수를 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분 좋은 은은한 내음이 있었고 맛도 다음과 같이 편안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송이 육수는 산미가 살짝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튀는 맛이라 느껴지지 않았기에 점점 선선해지는 날씨에 맞춰 따끈한 국물이 드시고 싶다면 같이 주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장에서의 식사를 다 마쳤고 이젠 장사의 신에서 컨설팅했던 가성비 메뉴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났는데 주문하는 이유는 그 메뉴가 포장과 배달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장님께서 말하시길 인건비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홀에서 판매하기엔 부담이 커서 일단 배달과 포장으로 판매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포장을 받았고요.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6피스는 유부와 새우, 계란으로 양을 채우고 나머지는 가리비, 생새우를 비롯해 광어와 연어를 넣어 회와 수산물의 비중을 높인 걸로 보이네요. 참고로 판초밥에서 제공하는 초밥과 같은 사이즈고 회의 양과 두께도 동일해서 눈으로 보기엔 애매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양은 혼자 먹기에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즘 보면 가성비를 앞세운 초밥집이 많이 등장하며 20피스에 만원 후반대 혹은 그 이하의 가격에 팔곤 하잖아요. 이게 가성비는 좋지만 저가 재료를 써서 아쉬우셨다면 이곳의 가성비 포장 초밥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동락스시의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우선 맛은 깔끔한 캐주얼 초밥 맛으로 이곳의 초밥이 지닌 특별한 개성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구나 편하고 맛나게 먹을 초밥이었죠. 그럼에도 이곳이 인기를 끌었던 건 장사의 신 유튜브 채널 영향도 있겠지만 생선의 초밥을 알차고 큼지막하게 내어주시고 하다 보니 그런 스타일의 초밥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응이 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불초밥이라 불리는 계단초밥은 예전에 유행했던 대만 산미초밥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포만감을 주어 나름 재밌게 즐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의 묵은지 광어초밥이 좋았는데 참기름을 듬뿍 발라 내어주셔서 마치 묵은지 회무침을 초밥으로 즐기는 느낌이라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조금은 특별하고 특이한 초밥집을 소개했지만 이번은 그에 비해선 조금은 단조로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스타일의 초밥이 주는 매력이 있다고 느꼈기에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근처에 계시거나 근처에 갈 일이 있는 분에 한해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의 노력이 계속 빛나길 응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